네. 이번 주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주 초반에 좀 웃으셨던 분들은 후반에 갈수록 점점 표정이 바뀌셨을 것 같고요. 또 주 초반에는 다소 힘드셨던 분들, 또 오늘장에는 조금은 또 미소 짓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조영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에 좀 경기 분위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제 말씀하셨던 게 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주 초에 웃었던 사람이 이제 오늘 울었을 거고, 주 초에 좀 이제 안 좋았던 분들은 오히려 오늘 좋았을 것 같고요. 이제 업종별로 그냥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순환매가 이번 주에도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되면 제자리 걸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수상으로는 일단 이번 주는 올랐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그래도 골고루 조금씩 오르지 않았나. 하지만 이번 주에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다 그렇더라고요. 한 주가 수익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재미는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특정 업종이 올라가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이제 반복돼서 조금씩 올라가니까 아마 그게 조금 한 주간의 경기가 조금 재미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듣고 나서 저의 한 주간을 살짝 좀 회상해 봤는데 저 이번 한 주 동안 되게 힘이 없었거든요. 뭔가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어제 저도 방송할 때 이제 그 문정식 운용력 자문사에 그분이 좀 약간 답을 준 것 같아요. 자기도 데스매치 출연하는데 힘들다. 장이 쉬운 장은 아니고 우리는 뭐 맨날 뭐 이렇게 올라가는 쪽 위주로 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지거나 올라가는 쪽 되게 막 잘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계좌의 수익이 별로 안 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트를 짜서 하신다는 분들은 정말 깨지지 않으면 다행인 장인 것 같아요. 지수 레벨은 높아지고 있어도. 그리고 안 그러고 뭐 한 종목 몰빵하기는 또 조금 약간 리스키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잘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종목을 잘 그날 잘 따라다녀야 가능한 거라서 뭐 쉬운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요즘에 하도 워낙에 변동성이 종목별로 크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라도 시간대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은 큰 수익, 어떤 분은 큰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을까요? 많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GS 리테일입니다. 2번 타자 한미약품과 3번 한미사이언스가 눈에 띄네요. 4번 타자 삼성출판사고요. 5번은 에머슨퍼시픽, 6번 코롱생명과학, 7번 LG생활건강과 8번 NC소프트, 9번 기아차로 오늘 구성이 됐습니다. 정말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오늘이니까 이런 라인업이었고 어제였으면 또 라인업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초에 괜찮았던 선수들 지금 다 빠져 있고, 주초에 말 그대로 이제 뭐 별로였던 그 선수들이 오늘 대거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이 기업들 순서대로 해서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이렇게 보니까 한미사이언스하고 한미약품이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참 이번 한 주 동안 시장 보면서 조금 이해를 못했던 거는 모멘텀이 바뀐 게 없어요, 사실상.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어쨌거나 공격적으로 팔았었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오늘은 되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매수를 다시 했는가? 그거 이제 물어보신다면 딱히 제가 봤을 땐 변화된 건 없거든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약간 이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쪽인가 싶다가도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또 여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조금 이 방향성을 좀 잃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업종을 주도 업종으로 좀 밀어붙여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게 그렇게 움직인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만큼은 어쨌든 간에 약간 좀 약간 수출주들의 좀 반대적인 업종군들, 그러니까 경기민감주에 반대되는 그런 업종의 선수들이 좀 대거 들어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표 주자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한 3선수 정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허 의원님 좀 어떠세요? 네. 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큰 호랑이가 막 이렇게 막 엄청 크게 포효하는 것 같이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이언스가 조금 뒷심은 약했어요. 저는 그래도 한 20%까지 보여줄까 그랬는데 역시 그 심리라는 걸 무시는 못하나 봐요. 한 10%대 가다가 좀 약간 종가에 좀 팔아가지고 9%대. 허 의원님 오늘 한미사이언스 이 정도 탄력은 약간 좀 성에 안 차세요? 9% 정도 올랐는데 한 20%?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밋밋하다는 거죠. 될 것 같으면 이게 막
어떤 뭐 재료가 나와서 막 몇십 프로씩 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좀 세게 하자니 자기네들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힘이 빠져서 끝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뭐 200에선 지켜줬고 오늘 라인업들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화장품, 제약, 뭐 바이오 이쪽이고 9번에 기아차 들어와 있는데 그냥 오늘 버리는 카드로 해서 9번 넣어놨나 봐요. 하여튼 라인업이 일단은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뭐 월화 그다음에 목 그리고 오늘하고는 또 상반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역주행했던 선수 9번 타자의 기아차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다 넣어봤는데 이 가운데서 또 관심 선수 좀 이야기를 해볼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선수들이 이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인데 네. 그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특징 주식으로 기사가 나온 걸 한번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가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업이익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건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올랐지만 이 오른 거에 대한 근거를 뭔가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실적을 좀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한미약품은 최근에 리포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이 퀀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뇨병 신약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 그러니까 이제 성과라는 거는 라이센스 아웃,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 건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반영됐다고 보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도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초와 지금 주후반과의 이 제약바이오, 한미약품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쪽에 뭔가 이제 센티멘트가 바뀐 건 분명히 없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주 내지는 경기 민감주 쪽 원자재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반대편에 있는 모멘텀이 조금 위축되는가 싶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좀 몰렸던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이제 한미약품은 3분기 실적이 기존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상향 조정된 건 맞는데 어쨌거나 그 일시적으로 세금 부과된 것들, 벌금 부과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순이익은 조금 이제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간 거는 실적에 대한 측면보다는 약간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업데이트되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도는 기대가 뭐 시기적으로 뭐 이제 뭐 임박했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없나요? 이게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예전에 한미약품이 애널리스트들도 대거 한번 조사를 받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 조사를 받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이제 임박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제 공시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해서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잘못된 혐의였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실 라이센스 아웃에 관련된 거는 제가 뭔가를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 리포트에서 언급됐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포트마들마다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안에 어쨌거나 이런 것은 퀀텀 프로젝트는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어쨌거나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시장에서의 좀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제약바이오 이 고성장의 대표 주자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또 보면은 31만 원 이 정도에서 좀 지지가 되면서 움직였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추가 하락보다는 좀 위쪽으로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이제 한미약품하고 사이에서 한미사이언스하고 기술적 흐름은 굉장히 좀 유사한데요. 이게 박스권이 있어요. 매번 보면은 유사한 가격대에서 가격대까지 매번 내려갔다가 그 가격대만 내려오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 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의욕적으로 들어 올리려니까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더 빼자니 뺄 만한 또 명분이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제 박스권 하단, 낙폭도 굉장히 과했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빌로프 하단 구간까지 내려왔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기술적 반등의 의미도 조금 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미약품 3번 타자 짚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선수 볼까요? 예, 저는 기아차 9번입니다. 9번. 네, 그러니까 오늘 부진했어요. 대표적으로 부진한. 네. 예. 저는 사실 자동차는 되게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자동차는
현대 기아차 그룹 전체를 이제 아직도 약간 그 시각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그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이유는 일단 밸류가 너무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 만약에 갖추어지면 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폭스바겐 저 이슈가 독일이 참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으로 친다 그러면 약간 삼성그룹과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그러니까 단도리를 잘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쪽은 좀 대응들을 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저 아까 3시 때 보니까 블룸버그에 막 빨간색 티커로 위로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 뜨던데 폭스바겐 9월 MS가 뭐 안 좋아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전체 시장 대비로도 폭스바겐 성장률은 주춤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매출 타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나 봐요. 월간 단위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 그룹은 좋다고 보는데요. 오늘 나왔던 거는 이제 $1 부분일 텐데요. 1차적으로. 다들 이제 어제도 그래서 계속 궁금하셨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환율은 고점에서 한 70원 밀리는데 왜 자동차는 올라가면서 내수주를 미는가 맞아요. 뭐 이런 네. 부분인데 오늘 약간 이제 이게 후발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좀 뭐 고대해서 아니면 뭐 조립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기술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어떤 그 조립 라인에서의 문제점일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좀 해봤고요.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리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좋은 재료는 아니니까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도요. 뭐 신속하게 대응만 한다 그러면 이게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그룹주를 막 주가를 막 꼬꾸라지게 할 재료인가는 좀 봐야 되겠고 큰 재료는 역시 폭스바겐인 것 같아요. 그 재료는 좀 계속 한동안 이어지면서 2차 전지랑 차 부품이랑 완성차 쪽은 좀 들어 올려주는 재료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래도 자동차주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당분간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아차도 한번 차트를 잠깐 좀 볼까요? 지금 지난 5월에 직전 고점 부근까지 딱 올라가 있는데 최근에 한 주 동안에도 저희 MVP에서 자동차 관련된 선수들을 여러 번 좀 다뤘었는데 그때마다 좀 전문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시세 단기로 봤었을 때는 좀 고점 부근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꽤나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림상으로는 좀 어떤가요? 52,000원인가요, 저기 지금? 네, 그 정도 되죠. 52,000원에 4만 원에 52,000원이면 30% 난 건가요? 그쵸. 그죠. 한 30~40% 난 거죠. 54,000원 정도까지. 뭐 시세가 대부분 저렇게 났어요. 대형주들은 웬만큼 다 평균적으로 한 것 같고요. 사이즈 봐서는 뭐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차트 모양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직 머리가 아주 커진 것 같지는 않고요. 머리 몸통 자체가 완전히 다 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월간으로 한 20일치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선수 더 볼게요.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네, 삼성출판사를 오늘 관심 선수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사실상 간간히 한 번씩 말씀을 맞아요. 핑크퐁. 그렇죠. 기억납니다. 왜 그거를 결제를 해서 이렇게 보느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좀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제 스마트 스터디가 지금 하는 거죠. 핑크퐁이. 근데 이 핑크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이 샤오미 TV, 미 TV라고 있어요. 그 미 TV에 이제 이게 콘텐츠를 단독으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이 미 TV라는 게 뭐 아프리카 TV 같은 건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일단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콘텐츠 넣는 그렇죠. 데는 맞죠? 샤오미 TV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어떤 거랑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채널이 어쨌거나 샤오미 TV라는 게 아예 있고요. 샤오미 셋톱박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채널을 이제 오픈을 하면은 핑크퐁 채널이 단독으로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돌리다 보면은 핑크퐁이 계속 그 플레이가 되는 그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간에 우리나라 기업이 단독 이렇게 채널을 아예 편성받아가지고 들어갔던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건 뭐 다른 기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장 기업 중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샤오미 TV가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수천만 명이 보는 그런 이제 TV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샤오미 TV에서 이 수익 배분을 어떻게 받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뭐 수익 받는 게 따로 없는 상황에서 그냥 컨텐츠 결제료로만 이익을 받는 거라면은 이익 규모가 그렇게 뭐 크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매출처가 신규로 이제 잡히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관심을 계속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요즘에 이제 연기금인지 어디 그 투신권인지 요즘 기관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조금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그간의 장이 조금 휘둘리긴 했습니다만 신고가에서 멀지 않은 지금 가격에 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트박스 같은 경우도, 자회사 아트박스 같은 경우도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업 자체는, 출판업 자체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만 스마트 스터디와 아트박스 같은 거는 자회사들의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주가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3분기 실적도 사실상 이게 실적이요,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잔잔하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 가이던스가 딱히 나와 있는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만 아마 이제 출판업 쪽에서는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스마트 스터디하고 아트박스는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삼성출판사 작지만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 타자로 활약을 해줬는데요. 이 가운데서 MVP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예, 한미약품을 뽑을지 삼성출판사 뽑을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삼성출판사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삼성출판사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늘 조영구 전문가님은 향후에 이 성장성에 가장 큰 점수를 주셔서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삼성출판사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간략하게 전망을 해본다면요? 예, 조만간에 이제 그 10월 그때 말쯤인가요? 날짜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 오중전회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앞으로 이제 5년간의 계획, 성장 계획이건데 거기에 이제 2자녀 정책이 또 들어갑니다.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출판사 역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실적도 앞으로 꾸준하게 좋아지겠지만 모멘텀적으로 굉장히 10월 말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금리 이야기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방송에서 계속 올해 금리 인상 쉽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물 건너갔다고 사실상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GDP하고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이 세 가지인데, 고용은 어쨌거나 충족되는지 몰라도 GDP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잘하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확률은 좀 낮습니다만 이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좀 찾아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 11월 달이면 이제 기업들의 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3분기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4분기고요.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유통이 안 된다라고 이게 미리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미공개 정보 활용 법안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지 잘 안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다루었던 얘기지만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적이 잘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어떤 이제 일부 참여자들은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사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실적 파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라도 한번 좀 참고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좀 그래도 최대한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이제 이 또 환경이 상반기와 유사한 환경으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아예 일방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관점보다는 약간 이제 종목별로 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장세가 또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목의 모멘텀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클린업 트리오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성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클린업 트리오는 오늘 세 종목, 세 선수죠. 네오팜, 누리텔레콤, 에머슨 퍼시픽이라고 세 선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각각의 매력 포인트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오팜은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수기 진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토피 그 제품 자체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바닥권에서 살금살금 올라오 고개를 들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이제 다시 한번 가져볼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누리텔레콤이라는 선수는 이제 최근에 한전하고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시범 서비스를 이제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서의 수출 계약도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 원격 검침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매출이 잡히는 부분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이제 3, 4분기를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내년 실적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 선수 역시 뭐 사실상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전혀 받지 않고 지금 강하게 신고가에서 한 1,000원 정도 앞둔 그런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실적 모멘텀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머슨 퍼시픽인데 이게 사실 제가 한 줄 자막으로는 그냥 아난티 해운대 프로젝트 성과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아난티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한국에 있는 리조트인가 싶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그런 이제 리조트 조감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이제 해운대에서도 하나 또 내년에 완공되는 게 지금 이제 건설 중인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이제 분양 사업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의 리조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술력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외 관광객 유치라든가 관광객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살 정도의 그런 이제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의 선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 오늘장 MVP 주 5일 매일 다른 해설위원들을 좀 모시는데요.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 좀 성향이 비슷한 해설위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네오팜이라든지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한양증권의 권충현 과장의 관심 선수로 많이 이야기가 됐던 선수들인데 지금 다시금 또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관심 깊게 보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클린업 트리오에는요. 네오팜 그리고 누리텔레콤, 에머슨 퍼시픽 다음 주 월요일 경기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